저 말인가요? 내 이름은 종타쿠 오덕이죠. 우리 종대 여러분, 오늘 하루 어떠셨나요? 오늘은 인기 애니메이션 체인소맨의 귀칼 관측 강자인 요리치가 들어간다면 어떻게일지에 대한 가상 시나리오 3부입니다. 이 영상에는 원작의 스포일러와 개인적인 견해가 있으니 그 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大丈夫ですか? 그럼 시작해볼까요? 저번 영상에서는 요리이치가 영혼의 악마를 퇴치하고 사무라이 소드와 아카네를 제압하게 되는 것까지 전개했었죠. 저번 영상을 보지 않으신 분들은 보고 오신 게 이 영상을 이해하고 즐기는 데 수월하니 보고 온 것 추천드리고요. 이 가상 시나리오 컨텐츠는 원작의 고증을 철저히 따라가는 매끄러운 진행들이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설정으로나 능력치 보정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가상 시나리오 시작하겠습니다. 요리이치에게 제압당한 사무라이 소드와 사와타리 아카네는 공안에 끌려가게 되었는데, 아카네에게서 총을 어디서 입수를 했는지에 대해 알아내려고 했지만 뱀의 머리가 튀어나와 아카네를 처분해버리며 그 정보를 얻을 수 없게 되었죠. 이후 히메노를 잃게 된 아키는 자신의 수명도 그리 길게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자신의 수명이 다하기 전에 총의 악마에 대한 복수를 해야겠다는 생각으로 다른 악마와 계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덴지와 파워 역시 좀 더 실력을 쌓아야 되겠다는 마키마의 제안으로 공안 최강의 데빌런터 키시베를 찾아가 수련을 하게 되었죠. 키시베는 압도적인 실력으로 파워와 덴지를 몇 번이고 죽이고 살리고를 반복하면서 전투에 대한 감각을 깨워주려고 했습니다. 키시베는 파워에게 네 녀석이 영혼의 악마와 일본도의 심장을 가진 인간 사와타리 아카네를 잡았다고 하지 않았나? 그런 활약에 비해서는 실력이 터무니없이 약한 것 같다고 했죠. 그의 파워는 사실 내가 한 게 아니다, 요리이치 녀석이 다 한 거지 라며 실토를 했고, 키시베는 그 요리이치라는 녀석을 한번 보고 싶군 이라고 하며 요리이치를 잠깐 불러냈습니다. 요리이치는 공안의 베테랑 헌터에게 꾸벅 인사를 했고, 키시베는 요리이치를 보고 기묘한 분위기를 가진 녀석이라며 흥미로워했죠. 키시베는 덴지와 파워에게 오늘은 특별히 너네 둘이 힘을 합쳐 저 녀석을 제압한다면 훈련을 끝내주마 라고 했고, 덴지는 그게 정말이냐며 요리이치에게 덤벼들었습니다. 파워도 눈치를 보다가 요리이치에게 덤벼들었는데 순식간에 요리이치가 손날로 덴지와 파워의 뒤통수를 가격하며 둘을 쓰러뜨려버렸죠. 키시베는 그 모습에 빠르게 요리이치에 접근해 채술로 공격을 마구 퍼붓었고, 요리이치는 여유롭게 그 공격들을 피해버렸습니다. 그의 키시베는 자신의 여러 무기까지 꺼내 좀 더 진심을 다해 공격을 했지만 여전히 요리이치의 털끝 하나 건들지 못했고, 요리이치의 칼집으로 키시베를 향해 툭 휘둘렀죠. 키시베는 순간적인 반사신경으로 그것을 막긴 했지만 저 멀리 튕겨 나가버렸고 유연하게 낙법 자세를 취한 뒤 일어났습니다. 키시베는 순간 식은땀을 흘리며 진짜 괴물은 이 녀석이잖아 라고 했고, 껄껄 웃으면서 자신의 술통에서 술을 벌컥벌컥 마셨죠. 그 뒤 특이사과의 데브런터들은 총의 악마와 계약을 맺고 불법적으로 총을 입수하게 된 야쿠야 잔당을 해치우기 위해 습격을 했고, 곳에서 덴지와 파워, 아키는 새로 얻게 된 힘을 뽐내며 큰 활약을 했습니다. 파워는 곳에 있던 좀비들 피를 너무 많이 섭취하다 보니 머리에 있는 뿔이 엄청나게 커지게 되었고, 마키마는 파워가 피를 너무 많이 섭취하면 오만하고 멍청해지기 때문에 피를 빼주어야 한다며 파워를 데려갔고, 임시로 덴지의 버디는 요리이치가 되게 되었죠. 덴지는 요리이치를 보고 남자 녀석이랑 버디를 하고 싶지 않은데 말이야 라고 강하게 불쾌함을 표시했고, 요리이치는 상부의 명령이니 참아주세요 라며 온화하게 웃었습니다. 덴지는 요리이치에게 저번에 얻어맞은 기억이 있었기 때문에 더더욱 요리이치를 안입 꼽게 봤는데, 요리이치는 실력도 출중하고 생긴 것도 여자들에게 인기 많게 생겼으며 잘생겼지만 까칠하게 생긴 아키와는 다르게 이 녀석은 성격까지 좋기 때문에 이런 녀석과 함께 다닌다면 자신은 여자에게 전혀 인기를 못 끌 것이라고 생각을 했죠. 그의 덴지는 요리이치를 따돌리기 위해 저쪽에 악마가 있는 것 같으니 그쪽을 사서치 뒤지라고 명령했습니다. 요리이치는 뭐 그러려니 하고 덴지의 명령을 따르게 되었고, 덴지는 그렇게 혼자 길거리를 돌아다니다가 어떤 한 여자를 만나게 되었죠. 그녀의 이름은 레제. 레제는 덴지에게 관심을 보이며 자신은 카페에서 알바를 하고 있는데 놀러오지 않겠느냐고 애교 섞인 미소를 지었습니다. 자신에게 호감을 보이는 여자는 흔치 않았고, 레제의 귀여움에 마음이 들뜬 덴지는 그렇게 레제가 말한 카페에 가게 되었고, 레제는 덴지에게 적극적으로 마음을 표현하며 친해지게 되었죠. 그 덴지는 매번 요리실을 따돌린 후 레제가 있는 카페로 가게 되었고, 레제는 학교에 가본 적이 없다던 덴지에게 심야에 학교 데이트를 하자고 했습니다.
덴지는 또래 여자와의 데이트에 너무나도 기뻤고 드디어 자신도 여자가 생기는 것이냐며 설레었죠. 그렇게 학교에서 데이트를 하던 덴지는 레제와 키스를 하게 되었는데 레제는 덴지의 혀를 잘라버린 후 쓰러뜨렸고 단검을 꺼내 덴지의 목을 베어버렸습니다. 알고 보니 레제는 덴지가 가지고 있는 체인소의 심장을 빼앗으러 온 소련의 자에게 폭탄의 악마의 심장을 가진 존재였죠. 덴지는 어째서 다들 내 심장을 그렇게 원하는 거냐고 한탄했고 레제는 지금까지 했던 모든 행동은 체인소의 심장을 뺏기 위한 연기였을 뿐 너는 심장 말고는 아무것도 가치가 없는 인간이라며 절망을 더욱 안겨줬습니다. 그렇게 레제가 덴지의 심장을 꺼내려고 하는 순간 참견이 날아와 레제의 팔을 베어버렸고 레제는 순간 강력한 공격에 놀라 곧바로 자신의 목에 있는 핀을 뽑아 폭탄 인간으로 변하게 되었죠. 그런데 그 참견이 날아온 쪽을 보니 아무도 없었고 순간 뭔가가 지나가는 느낌이나 다시 반대쪽을 봤는데 요리치가 덴지를 레제의 옆에서 탈취해 멀쩡함치 서 있었습니다. 레제는 빠르다 라는 생각과 함께 죽고 싶지 않으면 덴지를 놔두고 꺼지라고 했고 요리치는 묵묵히 대치를 하고 있었죠. 덴지는 요리치에게 어떻게 알고 왔냐는 식으로 우물거리며 물었고 요리치는 사실 덴지가 요리치를 따돌리려고 하자 그냥 멀쩡함치 해서 덴지를 따라다녔고 덴지와 최근에 자주 만나게 된 레제를 한눈에 보고 악마의 심장을 가진 인간이란 걸 알아봤었습니다. 레제는 그대로 폭탄으로 요리치를 향해 공격했고 요리치는 덴지가 폭발에 휘말릴까봐 우선 그 자리를 피했죠. 하지만 레제는 요리치가 발딜 곳을 미리 먼저 폭발시켜버렸고 건물과 함께 요리치는 파묻히게 되었습니다. 겨우 그 건물의 잔해 속에서 빠져나오자 그 앞에는 레제가 있었고 레제는 그 폭발에도 어떻게 상처 하나 없는 것이냐며 놀랐죠. 그때 체인소의 엔진음이 들리며 덴지가 나왔고 덴지는 레제에게 너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깔려 죽어버렸다고 했습니다. 덴지는 건물에 깔려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서 나온 피를 먹고 부활하게 된 거였죠. 요리치는 덴지에게 덴지씨는 어서 공안으로 가 도움을 요청하라고 이 여자는 제가 맡고 있겠다고 했습니다. 덴지는 저 녀석을 죽일 거냐고 저 녀석을 죽이는 건 좀 그렇다며 아직 혼란스러운 마음을 내비쳤고 요리치는 저 여자는 엄청나게 강한 상대 지금껏 만나본 악마들과는 차원이 다르니 저 역시도 이길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어서 도움을 요청해주라고 했죠. 덴지는 이렇게도 강한 요리치가 그런 말 하더니 라며 바로 공항 쪽으로 뛰기 시작했고 레제는 놓치지 않는다며 덴지를 향해 폭탄을 날렸는데 요리치가 헤어호흡 참격으로 그 폭탄들을 요격했고 폭탄은 그저 공중에서 터질 뿐이었습니다. 레제는 이미 덴지는 저만치 도망가 버렸다는 것을 보고 요리치를 처치하지 못하면 덴지의 심장을 뺏을 수 없다는 걸 알았죠. 그렇게 레제와 요리치가 본격적인 싸움을 시작하게 되었고 레제는 어마어마한 숫자의 폭탄으로 요리치를 공격했습니다. 하지만 요리치는 여전히 상처 하나 입지 않았는데 해외호흡으로 자신에게 오는 열이나 파편들을 전부 날려버리고 있었던 거였죠. 요리치는 그대로 레제에게 접근해 해외호흡으로 몸을 베어버렸고 레제는 빠른 신체력으로 치명상을 피하며 뒤로 물러섰지만 어쩐지 요리치에게 베인 곳이 뜨겁게 불타오른다는 걸 알았습니다. 레제는 너 아까 전에 나를 이길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했던 거 거짓말이었구나 라고 했죠. 요리치는 어서 덴지가 이 자리를 벗어나게 하기 위해 그런 가망 없는 식으로 말을 했던 것. 레제는 전혀 틈이 보이지 않는 요리치의 기운에 엄청난 위압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요리치는 악마의 심장을 가진 것도 아닌 인간의 몸이었기에 한 번만 자신의 폭탄 공격이 들어간다면 충분히 승산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고 계속해서 주변에 폭탄을 난사해 주변이 마치 전쟁이라도 난 듯 엄청난 폭발에 휩싸이게 했죠. 하지만 곧이어 레제는 너무 많은 힘을 써서 빈혈이 오기 시작했고 요리치는 전혀 지치는 기색 없이 계속해서 그 폭탄을 해협으로 막아내며 상처 하나 생기지 않았습니다. 슬슬 폭탄의 위력까지 약해지더니 인간의 모습으로 다시 돌아오고 말았고 요리치는 저벅저벅 레제에게 다가가 덴지군의 심장을 노리는 이유가 도대체 뭐죠? 라고 물었죠. 레제는 나는 시키는 것만을 행할 뿐 이유는 나도 몰라 라고 말했고 요리치는 그렇군요. 당신은 이미 많은 인간들을 죽였습니다. 이대로 저에게 죽음을 맞이할 건가요? 아니면 공안에 잡혀가는 선택할 건가요? 공안에 잡혀가면 아무래도 더 험한 꼴을 당할지도 모릅니다 라고 했죠. 그의 레제는 이미 이 남자에게서 벗어날 길이 없다는 것에 이대로 죽음을 이라고 했고
요리치는 칼을 들어 해협을 시연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뒤쪽에서 어떤 창이 날아와 레제의 가슴을 꿰뚫었고 레제는 그대로 쓰러지게 되었죠. 요리치가 그 창이 날아온 쪽을 보니 천사의 악마와 마키마가 서 있었고 마키마는 사뿐히 내려와 요리치군 이번에도 잘해주셨네요. 대단하세요. 라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요리치는 저 여자를 어떻게 할 셈인가요? 라고 물었고 마키마는 저 여자는 소련 정부에서 보낸 암살자 얻어낼 정보가 있을 테니 제가 맞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했죠. 요리치는 저 여자에게서 얻을 수 있는 정보는 없을 겁니다. 라고 하며 레제의 목을 베려고 했고 마키마는 제가 알아서 할게요 요리치군 이라며 싸늘하게 말했습니다. 요리치와 마키마 사이에는 순간 정적이 흘렀고 그 모습을 본 천사의 악마는 어우 숨막혀 저런 기싸움을 보고 있으면 내 수명이 줄어들어 버릴 것 같네 라고 했죠. 요리치는 그러다가 마키마가 상관이기에 그대로 물러나게 되었고 마키마는 슥 요리치를 바라보며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레즈에게 상처받은 후 풀이 죽어있던 덴지 마키마는 그런 덴지에게 조만간에 함께 여행을 가지 않겠냐고 물었고 덴지와 아키는 마키마와 함께 여행 갈 수 있다는 것에 몹시 기뻐했죠. 하오는 자신은 그날 급한 일이 있어서 아무래도 못 갈 것 같다고 했는데 마키마는 아직 날짜를 정하지도 않았다고 말해 하오는 식은땀을 흘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TV에서 덴지가 체인소 모드로 변해 박쥐 악마와 싸우던 장면이나 다른 악마와 싸우던 장면이 나오게 되었고 마키마는 그걸 보고 여행은 연기된다며 앞으로 전세계의 수많은 자객들이 덴지의 심장을 노리러 올 거라고 했죠. 덴지는 왜 또 내 심장을 노리느냐며 깜짝 놀랐고 마키마는 덴지군은 특별하니까 그렇다며 덴지를 보호하기 위해 공안의 실력자들을 불러 모으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요리치 역시 덴지의 보디가드 역할을 맡게 되었고 이 시나리오 3부가 끝이 나게 되죠. 이번 편에서부터는 애니로 나오지 않은 체인소맨의 이야기가 시작이 되었네요. 원작을 보지 않으신 분들에게는 조금 생소할지도 모르는 내용의 요리치의 먼치킨의 능력과 더불어 마키마와의 갈등을 조금씩 빌드업을 해봤습니다. 오늘의 가상 시나리오에 대한 감상평 많이 남겨주시고 다음 시나리오 4부도 많은 기대 부탁드려요. 오늘 영상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누르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럼 오늘은 이만 사요나라.さようなら。